네,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코너죠. 텐베거를 찾아라입니다. 글쎄요, 매일 이혜수 앵커가 이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오늘 후두염 때문에 빈자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대표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우선 전일 KG이니시스하고 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또 종목군들이 꾸준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KG이니시스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AS 잠깐 먼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KG이니시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국 장에서도 실적주 위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장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측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로라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뭐 오로라라는 기업은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및 유아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후와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뭐 신비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그에 따른 IP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오로라라는 기업이고 왕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함께 생산을 하는 기업이 이제 오로라라는 기업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기업들이 5월 달이나 뭐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가 이슈가 많이들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자, 우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뭐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 관람객 수도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유아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비 아파트 같은 공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연 마케팅에 대한 비용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NFT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 NFT 관련된 이슈가 한 번만에 상승을 해내고 난 다음에 끝날 수 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번에는 이런 강했던 박수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는 15,000원 밴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의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로라를 보니까 디즈니 콘텐츠랑 또한 넷플릭스랑 계약이 종료되네요. 이 부분이 오로라한테는 상당히 방사익이 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디즈니라는 만화 영화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에 대한 그 만화 영화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디즈니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채널에 들어가는 IP들은 모두 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디즈니 관련된 만화 영화들이 점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볼거리의 천국을 목표로 하는 건데, 만화 영화 관련해서는 이제 디즈니에 대한 IP가 빠져버리면 다른 여타의 IP로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IP를 어떤 부분을 채울 것인가?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또 상당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유아 친구들이라는 또 시리즈물을 방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성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오로라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한 적시성, 지금이 재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건조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덱스터 준비를 했습니다. 컨텐츠 관련 기업이네요. 예, 일단 뭐 시장 안에서 이게 굉장히 좀 뜨거웠다가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5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변한 게 있느냐? 변한 건 없습니다. 모멘텀도 일단 그대로 일단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VFX는 시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드라마라든지 제가 넷플릭스 보면은 영웅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영웅이 나르면 일단 날아야 되고요. 아니면 다른 행성을 가야 되죠. VFX가 필요한 드라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덱스터가 달려야 될 길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추얼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가수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옛날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히트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캐릭터를 한 2개 정도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뜨거운 NFT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은 사실 이제 작년에 일단 턴어라운드를 하고 시장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거의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한 10배 가까이 일단 올랐는데 10배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적 부분은 원래 예상하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더블 정도는 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남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절가 19,600원,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19,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유념희 FP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GST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 좀 이슈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를 좀 취급하고 있는 GST에도 좀 상당히 관심이 가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4분기죠. 영업이익은 12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러한 실적이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600억이 좀 넘어가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4% 이상 증가를 하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스크러버가 좀 상당히 좀 매출에 원동력이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칠러가 좀 성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러 같은 경우는 뭐 램 리서치뿐만 아니라 대만향으로도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더욱더 좀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평가 매력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목표가를 좀 1차적으로 11월 22일 작년 11월 20일 좀 기록을 했던 전고점 부근인 39,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선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31,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가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는데요. GST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라고 소개시켜 주시면서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회사 좀 더 정확히 본다면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지금 섹터에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좀 매연과 관련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매연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장치를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선단 공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올해 지금 계속 그룹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들 그룹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이 계속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쪽에서 봤을 때 좀 이에 좀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반도체 쪽이지만 결국 친환경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좀 양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GST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친환경, ESG 뭐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내수보다는 지금 약간 해외 좀 매출이 좀 많은 상황인데 좀 내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좀 경쟁력을 키우는 게 좋지 어떤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시작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이 살짝 좀 부진할 뻔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국내 반도체 카펙스가 좀 살짝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해외 매출로 좀 상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들의 어떤 카펙스 부분에서 결국 이런 친환경 쪽으로의 투자가 얼마큼 일어나냐가 결국 이제 내수의
어떤 매출에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어떤 해외 매출로서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매출도 한번 그 추이를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10배 가는 가치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념의 FP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